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정유법난의 후예로서 을사법난을 획책하는가? 진정서. 대한민국 헌법소호단이 불법 가짜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이상한 대한민국을 말한다. 사건 헌법재판소 2024년 나팔 탄핵 심판. 청구인 국회. 피청구인 윤석열. 진정인 대한민국 헌법소호단. 이 사건에 관하여 진정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나 해주는 형식적 주권 행사를 넘어 국민의 다수결에 의한 투표로서 결정된 사실이 보장되었어야 할 실질적인 주권 행사의 침해를 국가기관으로부터 입은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위 사건상의 피청구인은 진정인 등 국민의 실질적인 주권을 침해한 사실로서 적법한 대통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 및 양측의 변호인들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그 절차를 지속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모순된 행위 처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치 국가와 국민의 선량한 마당에 불법 이적 세력들이 침입하여 그들만의 난투극을 벌이는 모양새는 결국 이 나라의 망국을 이끌고 있는 이적 행위로서 적법한 시각으로서는 눈뜨고 볼 수 없는 참으로 이해 불가한 불법 위정의 처사에 붙여 다음과 같이 진정합니다. 다음 1. 호국의 경비병 대한민국 헌법소호단. 대한민국 건국 대통령 이승만은 트루먼 대통령이 메가더 장군을 해임함으로써 우리의 희망을 빼앗아갔다며 경계선의 위치를 막론하고 국토양단에 의거하는 한국전쟁 해결은 공산 침략자의 승리가 될 것이라면 한국전의 완전한 해결을 결의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은 6.25가 한반도에서 공산주의를 척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판단하고서 만일 이대로 휴전이 된다면 한국군은 독자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국민과 함께 휴전을 반대하고서 휴전협정서에 대통령으로서 서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완전한 청산을 하지 못한 결과로 반공이 절실한 지금 이 나라에서는 법을 이용하여 국권을 장악한 간첩과 밀정 주사파들에 의해 나라가 망국의 철국난의 홍역을 치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초를 닦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이었지만 좌파 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선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조각난 공산사회주의의 원흉인가 봅니다. 남한의 자유민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은 이미 조직된 북쪽의 공산전체주의에 대항한 용감하고 위대한 결단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현실적인 사고에 밝아 일제치하에서 약소국인 대한민국이 살아남는 방법이 외교임을 간파했었기에 한미상호방 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이후 북괴로부터 보다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었던 크나큰 토대가 되었습니다. 역사를 보는 눈동자 안에 미래가 담겨져 있다는데 사실과 달리 잘못 새겨지고 교육된 역사관은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마저 상실한 채 방황하는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 있는 시민단체 대한민국 헌법소호단은 불법에 대한 적법을 꿰뚫고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법에는 법으로서 국난 극복의 방편으로 삼아 그들 불법행위 사실의 색출과 그 해법으로서 법치 질서를 말하고자 합니다. 2016년, 2017년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획책한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불법 탄핵을 인식하면서 급하면 결정 이전에 2017년 2월 9일 결성되었던 헌법소호단입니다. 헌법소호단은 당시의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가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파괴, 무시하고서 불법 가짜 공화국을 탄생시키는 그릇된 법률 절차의 진행을 인식하였습니다만 작은 시민단체의 목소리는 기차가 지나는 길 옆의 새소리에 불과했습니다. 헌법소호단은 헌법재판소가 불법 탄핵으로서 파면을 선고함으로써 범한 국민의 실질적인 주권 침해에 대한 사법적 이해 제기로서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를 수십 차례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정권 휘하의 사법부는 권력의 시녀였을 뿐이었고 문재인 정권과 이적 카르텔일 수밖에 없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불법 행위자로서의 위치가 다르지 않음으로써 사법부의 태도 역시도 결코 달라질 수가 없었습니다. 공산주의와 가난이라는 싸움에서 얻은 자유와 번영의 후예들, 자랑스러운 대한의 아들과 딸들이 올바른 주권 의식과 역사관을 갖고서 미래를 여는 국민이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헌법소호단이 이 나라의 현 어지러운 정국에 지탄의 경종을 울립니다. 이 법의 실존적 존재가치. 법은 국가를 영위하기 위한 그 구성원인 국민의 약속입니다. 구성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이견도 많은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국민의 사회적 약속이 법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국민이 법에 복종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점과 법에 대한 복종으로서 공동체의 질서가 유지된다는 점에 법의 본질적 가치를 두고 있다 하겠습니다. 법치란 사회 공동체가 구성원의 일탈 행위를 원칙과 공정을 기반으로 하는 보편 타당한 논리적 방법으로 풀어가는 과정이라 할 것이고, 이를 풀어주는 법원으로서는 국가가 공인한 보편 타당한 논리적인 권력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헌정사에 있어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바람이 일기 시작한 이후에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는 불법 탄핵 심판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하는 헛소리까지 뱉어냈음인데, 그 파장이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게 할 줄 알았겠습니까? 나라의 몇 안 되는 헌법재판관들이 선고한 것이니 틀림이 있으려고 하며 아는 듯 모르는 듯 이 나라의 국민은 눈과 귀, 입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수호단에서는 이를 2017 정유법난으로 명명했고, 그 허튼 소리에 파면 선고가 나온 이래로 준법 투쟁에 보다 더 적극적이었습니다. 헌법 제103조에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고 규정하고 있지만, 전혀 독립적이지 않았던 그만큼 어딘가로부터 준엄하게 통제되고 있음과 그런 통제를 받기에 전혀 거부감 없을 만큼의 이 나라 사법부가 좌경화되었다는 징표일 것입니다. 장차로 밝혀드릴 이 나라의 불법 가짜 수괴 정권은 국가와 국민을 속이며 불법 무단 통치를 행사하고 있는 법률 문맹 수괴 통령의 야만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일 뿐입니다. 어인의 나라를 폄하 비하하고 싶으며 대단하신 국가의 헌법재판관을 험한 개판관으로 표현 지탄하고 싶음은 이 또한 솔직한 국민 저항의 발로로서의 한 방편입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박근혜에 관한 2016 헌나일 탄핵심판 결정문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마저도 당시의 헌법재판관들은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명백하고 중대한 법률 위반으로서 불법 탄핵한 무효의 결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라를 끌고 가는 우리 국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법전 따위는 팽개쳐놓고서 망국의 목적을 둔 어떤 타워의 지령에 따라서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심판 절차에 허울을 씌워서는 위법하게 권좌에서 축출부터 우선 감행한 것입니다. 헌법수호단은 2017년 2월 창립부터 늘 헌법수호와 박근혜 대통령의 정무 복귀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한결로서 정유법난 이래로 정권을 쥔 문재인과 정권교대로 이은 윤석열에 대하여 극구 이들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밝히는 헌법수호단의 준법 투쟁이었습니다. 이 문서상에 감히 도발적인 불법 가짜 공화국이며 수괴통령이란 용어를 사용했습니다만, 진정서, 탄원서, 법원의 위자료 청구 소장으로 낸 문서를 통하여 이미 수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다 전달된 용어입니다. 3. 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 8년의 꼴상. 대한민국은 국민도 잘 모르는 몰법 위정으로 인하여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 공법, 대통령 사법 질서 체계가 사라진 채 문재인과 윤석열 두 명의 불법 가짜 수괴 통령에 의한 불법 정권으로서 무단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실을 권력자들은 국민을 속이고 국민은 멍청하게 속아서는 이런 사실조차도 모르고 배워 아는 전문 지식인마저 비굴한 침묵으로써 말과 글을 닫고 있습니다. 혹여 입 바른 말 했다가는 어떤 불리한 해라도 입을까봐 애써 침묵하니 나라의 헌법, 공법, 대통령이 없는 몰법 8년의 대한민국 꼴상을 황당스럽게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혼란이 2017년 3월 10일 이래로 헌법, 공법, 대통령, 사법 질서 체계가 사라짐에 있었다는 사실로서 국가 체계의 운영을 위한 헌법과 공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사법부, 행정부로부터 전혀 지켜지지 않는 법치 정의와 양심마저 사라진 이런 위법 상황을 돕는 세력 또한 경찰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지극히 잘못되어 가는 실상을 모르는 국민으로서는 웬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 할 테지만, 이미 망국을 추구하는 위정자들과 불의에 침묵하는 비겁자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가는 위정자 여야당이 서로 국민을 위한 선정을 행하듯 하지만, 그러면서 마치 극렬한 정쟁을 하는 듯 다투면서도 반국가적 부적법성에는 입 다물고서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전문적인 지식이나 생각조차 없는 일반 서민들로서는 왜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감히 수괴통령이라 하는지, 왜 저들이 그 어느 때보다도 극렬하게 다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혼란과 정쟁의 근원을 알아차리지 못하니 위정자들의 선동질 당하고서는 양단의 진영 논리에 휩싸여 누가 왜 우는지도 모르고서 앞선 선동질이 곡을 하자 부추기니 그냥 무작정 그에 따라 곡을 하는 좌빠 우빠의 꼴을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데 양단의 집회 참여를 불문하고 이미 내심의 이념으로 좌빠우빠가 된 많은 국민은 스스로가 주인임을 망각한 채 다가올 망국의 노예가 되어 있다 하겠습니다. 국민인 주인이 나라에 강도 도둑이 들어와 무단 불법 통치하고 있음을 모르고서 정권 교대를 하며 8년째 이어가는데도 그들 바짓가랑이 붙들고서 용비어천가 부르는 자가 어떻게 주인일 수 있으며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본분을 행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이런 혼란은 이념적 대립으로 적화 공작을 지속하고 있는 주사파들로 인하여 북괴의 책략에 깊이 빨려들었다는 사실로서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 체계에서 경계의 수준이 아닌 이미 심각한 수준의 적화의 쓰나미가 눈앞에 밀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미 심각한 수준으로 적화되었다는 증거는 2017년 3월 10일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국가 운영을 위한 관련 공법을 무시 파괴하면서 죄 없는 대통령 박근혜를 법 절차라는 명목의 허울로서 권좌에서 내치고 그 자리에 불법 가짜 수계통령이 올라앉아서는 8년째 국민을 불법 지배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4. 정유범난 그 파면되지 않은 대통령. 2017년 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파면 선고는 아무런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는 당연 무효의 것이었습니다. 탄핵할 증거도 없는 탄핵소추로서 국정을 개판친 234인의 국회의원과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파괴하고 불법 탄핵으로 대통령을 왕따놀이로 내친 9인의 헌법재판관들이었습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고 규정한 헌법은 탄핵 심판을 규율한 헌법재판소법의 상위법으로서 우선합니다. 헌법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전제하고서 재직 중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그 하위법인 헌법재판소법 제48조는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고 규정했습니다. 헌법상의 대통령으로서 내란 외환 외의 형사불소추 특권과 헌법재판소법상의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경우 탄핵소추 가능성에 있어서 양자에 담긴 문헌의 의미를 모르는 바 아니나 이는 분명 양자의 입법 취지로서의 법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심판은 대통령 파면 처분으로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와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및 이에 따르는 재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대통령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못했던즉 이를 태만히 한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탄핵심판 사건이 헌법재판소에 소추되기도 전에 하위법으로서 내심 파면의 결정을 해두고서 이에 방해되는 법률은 속어 배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역행하는 반국가적 불법 행위를 고의적으로 자행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인 위법 사항으로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있어서는 국회에서부터 법을 위반한 증거조사의 결여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공모한 탄핵소추장의 무단 수정 변경,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적용, 헌법상의 죄형 법정주의마저도 보장받지 못했었습니다. 특히 국민의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의 박탈에 관하여서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 또는 정년 도래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함에도 퇴임하는 당시에 헌법재판소장 박한철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퇴임해버렸습니다. 또한 이 기한을 도과하였음에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를 중심으로 하는 8인의 재판관들은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했습니다만 그들은 조속히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고의로서 이러한 강행 규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의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위법한 증거로 시작된 탄핵소추의 가결부터 이미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개정되기 이전부터 파면이라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놓고서 심리 결정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형식적이고 가식적인 심리 절차를 거치는 과정이었을 뿐 결국 다수의 명백하고 중대한 불법 탄핵의 위법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저절로 원천 무효된 파면 선고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박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 심판의 법 절차라는 허울을 씌워 대한민국의 망국을 위한 권력을 참탈했던 것으로 그 이후의 반국가 반안보 반국민적인 정치 행태에서 그들의 이적 본색이 다 드러난 것으로 간첩신고 113 홍보조차도 없앤 그들 스스로가 간첩 집단이었던 방증이었습니다. 설령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서의 파면 결정에 이른 원인이 권한 남용으로서 흔들림 없는 자타가 인정할 만큼의 범행 사실이 명백하다 하더라도 북한 장마당에서 인민재판식 즉결 처분할 수 없는 대한민국입니다. 박 대통령에게 파면 결정에 이르는 소추 발의와 심판의 심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명백하고 중대한 결함으로 인하여 유죄의 혐의가 극형을 피하지 못할 중범죄였다 하더라도 국가기관으로서 강행 법규를 그르친 권한 남용으로서 결정한 파면은 그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단적인 예로서 범죄 혐의자를 체포하면서 미란다 법칙을 고하지 않은 적법 절차 위반의 경우에는 즉시로 그를 석방해야 하는 적법 절차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2017년 헌법재판관들이 저지른 정유법란은 헌법수호단의 2차례의 책 대한민국은 왜 불법 탄핵을 저질렀나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이다에 담아 역사의 기록에 올려뒀습니다. 이로써 상세 거론을 대신하고 2025년 또 수계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으로 을사법란을 도모하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그 위법한 소행이 드러난 사실의 말씀을 올립니다. 5. 적법하지 못한 수계통령 윤석열. 이렇게 2017년 3월 10일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상 탄핵당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합니다. 헌법수호단의 수십 차례의 탄핵 무효 소송과 고발, 고소, 진정, 감사 신청, 청원에 있어서 이러한 주장을 반박하는 그들 수계 정권의 정당하고도 적법 타당한 반론은 전혀 없었습니다. 위법한 사실과 불법 행위로서의 사정이 이러함에도 중앙선관위는 이렇게 원천적으로 무효인 파면 선고를 마치 적법한 것으로 인식 수용하였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거리되지 못하여 선거를 실시할 법률상의 이유가 없음에도 대통령 선거를 실행한 사실 및 그 결과는 당연히 불법 원인의 기한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였다는 위법한 사실의 존재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법한 불법 파면 결정으로 대통령이 거리되지 않은 파면 결정의 무효임에도 법률상 원인 없는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고서 문재인에게 원인 없는 당선증을 교부한 중앙선관위 위원장, 김용덕, 윤석열에게 원인 없는 당선증을 교부한 중앙선관위 위원장 노정희는 이들에게 위법한 당선증을 교부 후 불법 정권 창출을 공인해줬던 것입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권한 없는 사실상의 대통령 문재인으로부터 빚어진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불법, 가짜 대통령의 5년 지배와 이런 위법성을 지니고서 불법 정권을 교대로 연이은 윤석열에게 있어서도 수계 정권으로서의 부적법성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원인 무효 선거에서 다수득표자에 대한 당선증 교부 역시 무효일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 운운하며 적법한 대통령의 임기를 남겨두고서 계속적으로 불법 가짜를 대통령으로 받드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박 대통령 탄핵 소추부터 위법한 불법이 점철된 귀속체 수계통령으로서 대통령 박근혜의 지위와 권한 앞에서 윤석열은 국정농단이라는 미명하에 특검에 참여한 검사로서 장차는 전 불법 행위자 문재인 수계 정권에 예속된 검찰총장으로서 적법한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금행위까지 지속한 문재인과 공동 불법 행위자였습니다. 이런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를 해온 수계통령 윤석열은 원인 무효의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범하여 국가와 국민을 부적법하게 속인 대통령으로서 그 적법한 권한이 없는 수계통령으로서 계엄을 포고할 권한이 없는 자입니다. 가령 그가 대통령이라고 치더라도 법률가인 그는 계엄 선포 절차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됨과 수계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을 진행함으로써 그를 지지하는 국민에게 감사를 표하며 계속적인 지지를 부추기는 사회 혼란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이런 윤석열은 탄핵 심판 5차 변론에서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뭐 지시를 했니 받았니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떠있는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는 검찰 출신의 법률가답지 않은 뻔뻔스럽고 위험한 생각을 표출했습니다. 그의 말대로는 살해용 총칼을 지니고서 타인의 영역에 침입하였더라도 총칼을 사용하지 않은 미수범은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인데 윤석열 검사 앞에 잡혀와 앉은 미수범은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다 풀려났을까요?
이문열의 소설 사람의 아들에서 타인의 신분으로 위장하고서 대형 범죄를 일으키고서는 그 추적을 따돌리는 방법으로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큰 범죄를 덮으려는 행위와 흡사한 계엄포고는 문재인이 수시로 강조해온 대업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악역을 행사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은 경고용이고 대국민 호소용으로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의사당에서 끌어내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지 않아 계엄의 실체가 없는 호수 위에 떠있는 달 운운했습니다. 호수 위에 떠있는 달은 바로 윤석열 자신이었던 것으로 박 대통령의 권한을 착취하고서는 물에 잠긴 허상의 달로서 행세해 온 적법성 없는 윤석열 그가 허상의 호수 위에 떠있는 달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수괴 정권인 불법 가짜 대통령이 국가를 통치하는 헌법과 법률상으로 어긋나기가 명백하니 그 위험성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그들 수괴 정권의 이적질에 의한 국론 분열과 사회 혼란, 안보 파괴는 나날이 더 극심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법기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위법 행위를 앞장서 저지른 불법 탄핵에 기인한 문재인과 윤석열을 뽑은 대통령 선거는 결국 원인 무효라는 취지의 불법 가짜 대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의 불법 가짜 공화국을 생성시켰던 것입니다. 이 나라 국민의 법, 도덕으로서의 정의감은 의도한 범법으로 위법하였던지 모르고서 주고받았던지 점유이탈물이었던지 간에 자신이 취할 정당한 권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가져서는 안 되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며 국민의 정신입니다. 부적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수괴통령 윤석열로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응당 부적법하게 획득한 정권을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넘겨야 할 책임 있는 자입니다. 이적 카르텔을 형성하고서 수괴 정권을 창출한 그들은 박 대통령 탄핵의 목적이었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체제 전복을 도모한 반란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형법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국헌문란으로 정의했습니다. 불법 탄핵에 이은 실시할 이유 없는 대선을 국민의 투표로서도 합법적인 것으로 정제 세탁할 수는 없는 것으로 이런 국헌문란을 일으킨 반란의 틀에서 적법하지 못한 수괴통령 문재인이나 윤석열이 대통령의 신분을 취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헌법수호단의 8년째 일관된 외침 탄핵 무효라고 하는 그 위법성의 요지는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하면 그 아무런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저절로 무효였던 것입니다. 특히 문재인은 2016년 당시 야당의 당수로서 거리에 나서 시민들을 선동하는 등의 그런 과정을 번복한 결과로 민주노총이며 전교조 등 반정부 단체가 나선 폭력으로서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하고 버스 등 기물을 파괴하는 수법에 편승하여 결국 대통령 박근혜의 정권을 적법한 탄핵 절차의 과정인 듯 포장하여 탈취한 수괴통령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이 노조의 폭력을 빌려 정권 참탈에 활용하는 대선 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서를 보건대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조직폭력단과 협약을 해서 정권을 장악해도 위법하지 않을 상황 수괴통령 문재인을 보호하는 자가 수괴통령 윤석열이었습니다. 이런 수괴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은 대통령이라는 법률적 지위 및 인격이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로서는 적법성이 부여될 수가 없는 자가 우리 국민과 국가의 불법 무단 통치를 행사해왔던 것입니다. 6. 윤석열 계엄의 겉과 속. 나라가 이런 상황에 처하기에 앞서 어떤 위정자도 어떤 언론도 어떤 법률가도 지난 2017년 헌법재판소가 행한 정유법난을 총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의 법률가 모두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허튼 소리를 끝으로 더 이상의 법적 수단이 없는 것으로 침묵했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 탄핵을 기정사실로 인식하고서는 반문연대와 부정선거 추방운동으로서 누군가의 배후 조작질에 의한 애국 군중의 관심 방향이 돌려졌던 것입니다. 그런 불법 가짜 공화국 수괴 정권의 치하에서 행해지는 그들의 모든 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업 그 망국의 완성을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부적법한 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면서 이 나라의 적법과 정의를 잠식, 장악해가는 그 과정으로서의 미천이었던 부정선거 추방운동이었던 것입니다. 부적법한 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고 가자는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부정선거 추방운동이 무슨 의미를 지닐 수 없었던, 즉 정작 윤석열이 법률가다운 바른 마음을 지녔다면 대통령의 권좌의 주인인 박 대통령에게 자리를 자진 넘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수 대통령 윤석열은 스스로를 대통령이라 칭하며 여러 가지로 통치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음과 부정선거 척결을 계엄 포고하게 된 이유로 넋두리 변명을 했습니다만 그 인격의 표리부동한 면을 여실히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윤석열은 심각한 부정선거를 엄단해야 한다며 허접하고도 섣부른 계엄 포고로서 국가안보의 중심인 지도층을 괴멸시켜 놓은 그의 이상한 계엄 포고는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의 자리를 열어 공석화시켜낸 망국전야의 국론 분열과 안보 파괴의 극치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계엄 포고령을 관철해 보려는 무능력자의 처절한 구국의 의도로 보이지 않는 계엄의 표시와 드러나는 결과의 속내가 너무나 다릅니다.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라고 했습니다. 헌법에서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규정과 확연히 다른 계엄 포고령 1호의 발령 이유였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밤에 뜬금없이 나온 섣부른 계엄 포고와 2시간 만에 해제, 그리고 반란의 혐의로서 체포, 구속 수감된 수 대통령 윤석열의 뻔뻔스런 탄식은 법이 무너졌다는 하소연 일색이었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성숙한 윤석열은 검찰총장까지도 했던 검찰 출신의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수 대통령으로서 그가 불법으로 행세하는 대통령 권한에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려웠다는 계엄의 변명이었습니다. 전혀 법에 맞지 않는 계엄 포고 발령과 조치의 이상한 공작은 불법 수괴 문재인 정권의 공동행위, 정권 교대, 의료체계의 훼손으로 인한 국론 분열, 계엄 포고로서 정부 및 군사안보 지도층의 공동화로서 망국의 전야제를 치른 듯한 이에 국민으로서는 심히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윤석열은 2022년 대선 전 국민의힘당에 들어가서 쥐약 먹은 놈들을 다 뽀개버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서 당시의 야당 국민의힘당으로 잠입한 자입니다. 수 대통령 문재인의 수하에서 국민의힘당으로 날아든 뻐꾸기 수 대통령 윤석열은 자신이 마치 우파 보수인 듯 태극기 집회 인사들과 접촉해 오면서 계엄 사건 이후에는 자신을 옹호하는 태극기 집회를 더욱 선동질까지 해왔습니다. 이런 태도의 반면인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태극기 든 국민도 촛불 든 국민도 다 아우를 국민이기에 편향된 언행을 철저히 금했습니다. 태극기를 들고서 자신을 옹호해주는 국민의 수가 얼마나 된다고 엄청난 지지 세력으로 착각한 것인지 그러도록 일부러 유도한 것인지 모를 분명 대통령이라 불리는 지위의 격에 맞지 않는 선동질로서 국민을 더 갈라치기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잘못 인식한 애국 국민이 분신 자살한 일이며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하고서 구속수감되어 형사재판까지 받아야 하는 불상사를 입은 다수의 젊은이들까지 희생케 했습니다. 검찰 출신의 검찰 정치로 비난받던 대통령 행세가 검찰권조차도 제대로 가동시키지 못하고서 계엄 포고한 부정선거의 넋두리는 전혀 신뢰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적법한 대통령도 아니었지만 거국적인 법률 착오에 의한 사실상의 대통령 행세에 있어서도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정한 권력을 행사하였는가는 심히 여러 가지로 의문이 많은 자입니다. 그의 가족과 연루성 있는 일들을 적법과 정의로부터 덮어 감추기를 국가와 국민, 사회적 정의보다도 분명 우선했던 자로서 그의 처에 대한 특검 요구와 거부는 국격 없는 동네 아이들의 장난놀이 같은 모양새는 국민의 자존감을 실추시키기에도 충분했습니다. 그럼에도 국회에서는 계속적으로 특검을 발의하고 수 대통령으로서는 거부하기를 반복하면서 그렇게 국민의 관심을 엉뚱하게 돌려놓는 수단과 방법으로서의 그들 망국 작업을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부인이 불법에 연루된 사실에 자신의 죽음으로써 국민에게 용서를 구했고 직계반계 혈육들이 연루됨에 사정의 손길에 다 놓아주었던 아무도 문재인 윤석열 같은 대통령은 없었습니다. 문재인과 생각이 같다는 윤석열은 2년 반이 지나는 집권기에 문재인 자신의 얽힌 불법 악패 정권에 관한 일체의 수사 없이 덮어 보호해줬습니다.
문재인이 총애하는 김경수까지도 형기 면제 사면을 했다가 정계 복귀를 돕는 자격정지 사면까지 해준 상황. 수계통령 문재인의 신복. 수계통령 윤석열입니다. 수계통령 문재인 집권기 5년 내내 종북정책으로 고심 헌납했던 유엔의 결의 사항인 불법 무단 대북 지원에 관한 의혹조차도 일체의 수사는 없었습니다. 국가 비밀 사항도 아닌 것이 광주 민주화 유공자들에 관한 자랑스럽고 훌륭한 분들의 명단 공개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부정선거 등을 빌미로 계엄을 선포했지만 정작 선관위에서 그 자료 확보를 위한 구체적 실행으로서의 명령조차도 없었습니다. 안보 수사체계를 흐트려 놓고 간첩을 선량한 국민으로 양성화시킨 빨갱이 수계통령 문재인에 대하여는 계엄 체포할 명단에 들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의 정황이면 수계통령 윤석열로서는 쥐약 먹은 놈들의 정당을 뽀개버리는 정도의 전과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뽀개놓은 수계통령으로서의 혁혁한 전공일 것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지극히 나라가 어지럽게 한 장본인들이 주는 빵의 의미가 뭔지는 알고서 독이 들었는지 선이 들었는지 제대로 알고서 선택할 일입니다. 7. 만국 전야제 계엄 음모의 충격적 진실. 대통령으로서의 정권을 행사할 적법성 없는 수계통령 윤석열은 2024년 초순 나라의 의료체계를 훼손함으로써 전쟁 발발 시 절대 필요한 긴급 의료체계를 훼손해 놓았습니다. 그런 후 2024년 말 12.3계엄 선포는 극심한 국론 분열과 국가안보의 여러 중요 지휘관석을 공석화시키는 만국의 전야를 완성시켰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로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연루인물로 지목받고서 악법 제조기 깡패 국회의 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자들이 의외로 다수입니다. 국가로서 헌법상 갖추어야 할 국가 지도자의 자리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 등 국무위원 및 국가안보의 중요 책임 있는 자리는 만국의 완성을 앞두고서 그 자리를 많이 비워냈습니다. 윤석열의 계엄 공작으로 구속 및 고발된 계엄의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대행하는 자리로는 국방부 장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국군방첩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 서울특별시경찰청장, 경찰청장, 전 정보사령관, 정보사령관, 전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경호차장, 대통령경호본부장, 합동참모차장 겸 계엄부 사령관, 지상작전 사령관, 제1공수특전 여단장, 제3공수특전 여단장, 제9공수특전 여단장, 특수작전 항공단장, 제7배 7특수임무단장, 국방정보본부장, 국회경비대장, 경기남 부경찰청장,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휘부 24명입니다. 이외에도 국방부 내에서 연루된 인사로서는 국방부 정책실장, 국방비서관, 국가안보실 제1차장, 국가안보실 제2차장, 국가안보실 제3차장, 육본 정훈실장 겸 계엄부 보도처장, 제2기갑여단장, 제35특수임무대대장, 국방부 혁신기획관, 국방부 인사기획관, 국방부 전비태세 검열차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합참작전본부장, 합참작전부장, 합참합동작전과장, 방첩사 감찰실장, 전 방첩사 제1처장, 방첩사 비서실장, 전 방첩사 수사단장, 방첩사 보안처장, 방첩사 신원보안실장, 방첩사 기획관리실장,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육본 정책실장, 정보사 신문단장, 정보사 계획처장, 합참정보운영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대변인, 제3야 정군 헌병대장, 육군정보참모부장, 수방사 제1경비단장, 수방사 제55경비단장, 방첩사 안보수사실장, 수방사 33군 사경찰경호대장이 포함된 36명입니다. 행정부 내에서 연루된 국무위원 및 중요 인사로서는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국무위원으로서의 각부 장관 등 40명입니다. 이외에도 선전선동 혐의로서 고발된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또한 49명이며 이외에도 대전광역시장, 대구광역시장, 한국정책방송원장, 국방홍보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변호사, 보수 우파 인사 및 유튜버들까지 다수인이 악패 다수당으로부터 고발 조치되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의 인사들이 문재인에 의해 정치적으로 성장되어 국민의힘당에 날아든 수계통령 윤석열의 12.3계엄 포고로 졸지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윤석열은 스스로의 발언으로서 나는 문재인과 생각이 같다며 문재인과 생각과 행동을 같이 하고서 행한 수계통령. 윤석열에 의한 의료체계의 심각한 훼손과 이상한 계엄 포고는 국가안보 최고 책임자의 자리 여럿을 비워낸 국론 분열과 안보 파괴의 극치로서 사회 혼란을 극대화했습니다.
문재인과 윤석열로 이어진 국론 분열과 안보 파괴는 같은 맥락에서 그 정도가 다르지 않다는 냉철한 사실, 인식이 절실히 필요한 바 검찰총장까지 했던 법률가 윤석열에 의하여 저질러진 상식 이하의 허접하고 섣부른 계엄 포고에 담긴 그 깊은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2017년 5월 문재인이 무단 집권하면서 이 나라의 간첩이 다 사라진 그들 자신 간첩을 선량한 국민화함으로써 간첩신고 1일 3마저도 없애고 검수완박의 입법조치와 함께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마저도 다 빼앗아버린 그들이 간첩이었다는 방증인 것입니다. 이런 이적 카르텔 속에서 성장해 국민의힘당에 날아든 뻐꾸기 윤석열은 2022년 대선을 앞두고서 모 인사와의 통화에서 국민의힘당을 향해 쥐약 먹은 놈들 내가 뽀개버리겠다고 말했던 자입니다. 윤석열은 왜 이런 쥐약 먹은 놈들의 당에 입당해서는 대통령 선거 후보가 되었을까요? 끝까지 그 당을 뽀개버리기 위한 그 목적 달성을 이뤄내기 위함이었을까요? 여야의 구분이 없는 이적 카르텔 국민의힘당은 쥐약 먹은 놈들 당 뽀개버리겠다고 했던 윤석열을 당에 끌어들여서는 5년간만이라도 집권 여당이 되고자 했음일까요? 아니면 만국 이적질의 한 역할이었을까요? 이렇게 국민의힘당은 만국의 이적 카르텔에 합작했던 것으로 당원의 표시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의힘당 당원은 국민의힘은 모두의 내일을 함께 만들어가는 정당이다. 반만년의 역사와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는 3.1 독립운동 정신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이어받고 자유민주주의를 공고히 한 2.28 대구 민주운동, 3.8 대전 민주이거, 3.1 5.29, 4.1 구혁명,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 현대사의 민주화 운동 정신을 이어간다고 표시하면서 이에 따른 행동을 야당의 위장된 민주화 방침에 동행 희석시키면서 표출해왔던 사실입니다. 8. 정유법난의 후예, 을사법난을 획책하는 헌재. 나라가 자살하는 우리 사회의 혼란으로 이끌어온 지난 8년 세월의 선두에는 국회와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수계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법 비굴한 풍토에서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정유법난의 정신을 계승한 2025년 을사법난을 획책하고 있음이 역력합니다. 1. 적법한 대통령 아닌 수계통령도 탄핵하나? 앞에서 밝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 윤석열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상 헌법재판을 받을 자격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거국적인 엄청난 법률 착오에 의한 적법한 대통령 아닌 수계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늦은 밤에 실패한 계엄 포고로 탄핵 심판에 피소추되었는데 더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법률상 원인 없는 부적법한 대통령 선거에서 선출되어 사실상의 대통령 직무로서 행세한 수계통령도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의거하여 탄핵 심판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묻습니다. 또한 탄핵 심판의 청구인과 피청구인 그리고 양측의 변호인들은 이적 카르텔의 자작극을 동행 지속하거나 법률상 원인 없는 수계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에 이르도록 들러리 역할을 해야 할 일인지도 묻습니다. 선량한 국민만이 모르는 헌법재판소, 여야, 당정, 언론 등 만국의 이적 카르텔 세력들은 수계통령을 탄핵 심판대에 올려 연출하는 헌법과 법률상의 법치 정의를 흐트리며 국민을 눈속임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을 내친 정유법난에 이은 불법 가짜 공화국 수계정권 8년 그리고 마치 적법한 대통령을 파면시킨 듯 대한민국의 헌법과 헌정질서를 완벽하게 허물고 있는 과정의 수계통령 탄핵 심판 각본이 이적 세력 그들의 대업 완성으로 무섭게 진행 중입니다. 이 헌법재판관은 가처분으로 법규의 효력도 정지시키나? 2024년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은 입법 깡패 집단 국회로부터 8월 5일 탄핵 소추를 당하고서 10월 10일 그 반격으로 본안 사건이라고 하는 주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에 부수적인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에 당시 9명이던 헌법재판관들은 10월 17일 퇴임하는 재판관들로 인해 장차 6인으로서는 심리도 열지 못하니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강행법규로서 적용되는 부분의 효력을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종국 결정 선고 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했던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당해 법규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강행 규정이지 필요하다면 6인으로서도 심리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6인으로서 심리를 계속하게 한다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본안 사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부대적인 신청 사건의 인용으로서 법규의 적용 효력을 정지시킨다는 것입니다. 본안의 결정으로서 나올 수 있는 것을 주된 본안 사건이 아닌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법 규범이며 이를 근거로 한 헌법소호단의 지적 사항인 것입니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에 판단할 객체의 소재는 국가기관인 행정청의 처분행위를 가처분할 소재로서 전제하고 있는 것인데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은 법규의 효력 정지를 구한 것으로 가처분할 여지의 판단 객체가 다른 아닌 것이었습니다. 지금 헌법재판으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느냐는 의문이 생길 분도 계실 것으로 흔히 아는 간통죄 법규의 폐지가 생각나실 터인즉 그것은 간통죄가 대한민국 헌법의 정신과 취지에 어긋난다며 판단해달라고 한 본안 사건에서 그렇게 결정 나온 것이었습니다. 본안이 아닌 본안의 부대적인 신청 사건으로 법규의 효력 정지나 폐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본안 사건의 간통죄 법규 폐지와 본안 아닌 신청 사건의 법규 효력 정지가 다른 점입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한 인용 결정을 하면서 그의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의 결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을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으로 할 수 없는 것이 가처분 제도에 관련 법규입니다. 이렇게 법규의 효력을 정지 폐지시킬 수 있는 본안과 이를 할 수 없는 신청 사건이라는 차이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법규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법규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인용 결정은 그 취급 경로가 분명히 틀렸었습니다. 또한 현행 법규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은 국민의 공공복리에 관한 것으로 법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법규의 효력 정지가 처분 신청으로 이에 잘못 인용 결정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구한 청구본안 사건으로서가 아닌 가처분 신청 사건으로서 법규 효력의 적용 정지를 구했던 것으로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 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로 가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심리 결정에 정족수 필요 없는 헌법재판인가? 국민의 사건을 판단해주는 재판관이 9명이거나 7명이거나 6명이거나 그 이하이거나 무관한 것이 아니고 신속하고 정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상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런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에서 최소한의 심리 정족수 요건은 법규 유지는 법으로 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 법규의 효력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관장 업무인 헌법소원 심판 청구로서의 판단이 아닌 법률 외적으로 헌법재판관 임의의 법규 효력 정지 결정 처분은 국회 입법권의 명백한 침해 행위였습니다. 이런 위법한 결정에 근거하여 언론은 마치 장차로는 이 결정으로서 다른 여타의 헌법재판 및 수개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도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아니더라도 심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잘못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헌법재판소는 2017년 정유법란에서 전원재판부를 구성하지 않은 결원재판부에서도 헌법수호 운운하며 8인의 결원재판부로서 심판을 결정했듯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법규의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확대 적용. 심리하면서 또한 결원재판부에서 마찬가지로 헌법수호 운운하며 수개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결정하려는 의중을 드러낸 2025년 을사법란을 획책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4. 위법한 수집 증거로서 탄핵 심판은 정당한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탄핵 심판에서 사건 심리에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증인신문 및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 감정 등의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번 2025년 을사법란을 획책하는 헌법재판소는 수개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 2024 헌납할 사건의 심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수사기관에 기록인증 등 본송 부촉탁 등을 요청하고서 그 회신의 자료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소는 법 제32조 단서 조항에 따라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수사기록 송부를 요구할 수 없음에도 법을 위반하고서 경찰청장,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국방부검찰단장 등에게 수사기록 송부를 요청하여 이를 제출받아 윤석열의 탄핵의 증거로 사용할 심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판례에서도 탄핵 심판에 준용되는 형사소송법 제308조 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위법한 압수수색을 비롯한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을 명시한 것이다. 헌법 제12조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압수수색에 관한 적법 절차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이를 이어받아 실체적 진실규명과 개인의 권리보호 이념을 조화롭게 실현할 수 있도록 압수수색 절차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규범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수사 과정의 위법 행위를 억제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또한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확보한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했습니다. 이렇게 헌법재판에서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그 권한 내의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실현 가능한 사항으로서 법정의 일련의 절차에 따라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성립된 행정처분은 통상 그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그 증거력이 배제되는 즉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었음에도 2025년의 헌법재판소 역시 2017년 정유범 난의 후예답게 헌법재판소가 앞장서 불법 증거를 수집하는 위법을 저지른 무법재판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증거에 관한 규정은 공법상의 강행 규정으로서 재량 규범이 아닌 귀속 규범임이 분명한데도 탄핵 심판에 관여 재판관들이 이를 모르고 직권 남용을 범하지는 않았을 터인즉 2017년과 마찬가지로 이미 탄핵 심판 이전에 파면의 결론을 내려놓고서 형식적인 심리만을 진행하고 있음이 아닌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법률상 원인 없는 수개 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 진행이며 그 절차 진행에 있어서도 강행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위법한 심판의 종국 결정은 이미 헌법재판관들의 내심에 결정나 있을지도 모를 일로서 그렇다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위법한 탄핵 심판 진행 및 결정은 결국 무법재판의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9. 적법한 대통령, 망국의 방임 방조 안 됩니다. 8년 수괴 정권 집단이 국민에게 법에 의거하여 국민을 어쩐다 저쩐다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는 그들에게 국민에 대한 적법 타당한 통치 권력이 없습니다. 권한 있는 소추기관과 심판기관이 애써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는 위법으로서 파면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하여 분명 거리되지 않은 대통령을 두고서 실시할 이유 없는 지난 19대 20대 대선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헌법상의 적법한 대통령을 두고서 왕따놀이로서 배척하고서는 우리는 대통령 다시 뽑았다 하는 어린아이들의 놀이 같은 짓거리를 이 나라의 헌법기관들이 했던 것입니다. 불법 탄핵으로 파면되지 못한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에게 파면의 법률 효과가 전혀 발생한 바가 없음에도 국민이 어리석어 거국적인 법률 착오로 인한 수괴 정권 8년의 불법 가짜 공화국에서 법치를 그르치는 모순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국의 중심에 계신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2013년 2월 25일 취임에 선서했던 헌법을 수호할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국가 최고 최후의 책무를 회피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헌법의 가치와 정의를 존중하는 애국 국민은 지금도 박 대통령의 복귀를 간절히 기다리는 대통령의 정무 복귀만이 헌법을 수호하고 수괴 정권을 청산 척결 타도 박멸할 수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이 정무 복귀한다면 그 힘을 받쳐줄 정당이나 세력이 있냐고 묻지만 대한민국의 적법한 대통령이기에 기다리고 지지하는 국민이 대다수일 것이고 국군은 국민의 군대이지 이적 카르텔의 사조직이거나 수괴 정권의 병력이 아닙니다. 억울한 적법한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더 이상의 복귀가 귀찮다면 자신이 지금까지의 적법한 대한민국 대통령인 사실을 국민과 세계 인류에 알리고서 대통령직을 사임하는 성명이면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지난 8년의 수괴 정권 청산 작업과 적법한 제19대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미니
그 적법한 대선에서 이적 카르텔 세력이 당선해서 배제될 수 있는 충분한 아니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 임기의 계속적 수행이 아니더라도 적법한 대통령으로서의 사임을 선언함으로써 이 나라 수계 정권의 악패, 불법, 무단 통치 사실을 국민에게 충분히 제대로 알리고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계기로서의 필요는 절대적입니다. 적법한 대통령 박근혜는 이 엄청난 망국의 이적질에 방임방조범이 되어서는 아니 될 자신이 불을 다 끌 수는 없지만 잘못된 불이 났다고 국민에 널리 고함쳐 알릴 이유와 필요는 국민의 일원인 더구나 대통령으로서 당연한 헌법수호의 책무인 것입니다. 불법 탄핵의 파면 선고에 그 파면의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못하였다는 것은 그 탄핵 소추와 심판을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국가 운영을 위한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명백하고도 중대하게 위반했었습니다. 그렇게 아무런 파면의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한 저절로 무효가 되어 대통령 박근혜는 지금도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그 자녀 임기가 법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적법하게 뽑은 대통령 박근혜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선도로서 거국적인 법률착오에 합세하여 저지른 공법상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그 파면의 그 법률 효과는 애초에 발생한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법적으로 유효한 효력이 있었어야 그 무효를 구하는 재심이 필요할 것인데 아무런 유효한 효력 자체를 발생시킨 바 없어 무효의 재심을 구할 그 무엇도 없는 당연 무효는 언제나 아무나 주장할 수 있는 것이고 대법원의 판례 또한 같습니다. 이런데도 헌법수호단은 그간 수십 차례의 탄핵 무효 소송을 진행해 왔던 것은 법률적 양심을 가진 식견 있는 법관들로부터 이중대하고도 분명히 잘못된 불법 탄핵의 사실을 판결로서 확인을 받아 거짓 위선의 언론에 맞선 그 불의를 깨뜨리고 전 국민에게 이런 잘못된 불법 탄핵 사실을 알리고자 함이었습니다. 이러한 방편의 노력은 피고 문재인 또는 피고 윤석열에게 구하는 불법 통치 가해에 대한 매월 위자료 금 100만 원의 지급 청구를 구하는 손해배상의 위자료 지급 청구 소송이 1인 각계 다중으로 전국 곳곳의 법원에 진행 및 계속 제소 중입니다. 지금 사법부마저 심히 좌경화되었지만 정의로움을 지니고 있을 그 어느 분의 판결을 만나기 위하여 준법 투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 판결은 부적법한 수계통령 문재인과 윤석열이 8년의 수계 정권을 꾸리면서 정무직으로 임명한 공동불법 행위자들에게 연대 책임을 물으면서 대한민국의 정법한 국권 수호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인 것으로 이런 정법과 정의에 기반한 우리 국민의 자유와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이런 위정자들의 불의 불법에 침묵할 것이 아니라 갖은 방법으로 그들을 질타하는 국민저항과 국가재건의 시급성이 절실합니다. 적법한 책임 있는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로서는 내일 세상을 하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 나라의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에 나태하거나 기피할 일이 아닙니다. 헌법수호의 최고 책임자는 수계통령이 아닌 적법한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박근혜를 중심으로 하는 수계 정권으로부터의 구국 헌법수호는 이 난국을 함께 살고 있는 국민 모두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그 옛날 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피와 사륙이 찢기어져간 인류의 산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라가 나라답게, 법이 법답게, 바르게 정의롭게 지켜야 할 헌법수호는 국민의 사명입니다. 2025년 2월 12일 진정인 대한민국 헌법수호단